안녕하세요. 제6장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굉장히 큰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트라우마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트라우마는 한 개인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고 작은 장애라든지 후유증, 삶의 위기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기 상담자로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위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의 문제까지 함께 다가왔을 때 인간이 만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이 트라우마는 대단히 큰 영향과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재활의 기간을 겪고 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위기 상담에 있어서 도움의 자원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20대 중반에 한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공휴일에 야외에서 풍화를 갔다가 경사가 급한 산 위에서 굴러오는 돌과 부딪히는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굴러오는 돌을 막아쓰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른팔이 골절상을 입고 얼굴과 지하 등 여러 곳을 다치게 되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A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재활치료를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짧은 잠에서 자꾸만 불안 때문에 깨어나게 됩니다. 불안한 꿈을 많이 꾸고 사고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A라는 이 친구는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에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아주 예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자기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불편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고나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무의식 세계 속의 정신세계, 행동, 또 여러 가지 정서 가운데는 그 무의식적인 그 불안과 충격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 사람에게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행동의 제약,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어떤 사건, 사고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감과 초조감, 두려움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심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는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의 의미, 트라우마는 상처나 외상, 정신적 충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와 관련이 있죠.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각의 중심부에 정서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어떤 충격, 사고, 사건, 또 굉장한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이 개인에게 닥쳤을 때 정서의 중심부를 흔드는, 뒤흔드는 불안, 두려움을 안겨주죠. 르노와 테르는 트라우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닥치고 압도적으로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나 일련의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개인의 생활에 예기치 못한 아주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아주 예기치 못한 사건이므로 정상적인 대처와 방역 기제를 차단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이성작용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또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혼란 속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큰 충격이 사건이 사고가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특정한 사건이나 충격 이후에 발생한다.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트라우마는 발생하지 않죠. 가벼운 사건도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 충격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진을 만났다, 전쟁의 경험을 했다,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건 충격 이후에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큰 불안 장애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둘째,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과정이다. 예측한다든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특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충격적인 특징이 바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대처 기제를 넘어서는 압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심리 대처는 우리가 합리화를 시킨다, 억압을 한다, 억제를 한다, 또 투사를 한다 이런 일반적인 심리 기제보다도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넘어서서 아주 크고 힘든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압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경험은 그것을 만난 사람에게 일련의 정상, 후유증, 말하자면 심각한 후유증이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사건, 사고에는 후유증을 남겨도 쉽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런 미국 군인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적응하지 못해서 람보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 굉장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현실에 아주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보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대단히 심각한 한 개인에게 또 가족에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과정을 지나고 진정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가 대단히 중요하고도 무거운 그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의 종류에서 볼 때, 하여튼 일단 르노아 테러는 크게 트라우마를 두 가지로 1형 트라우마, 2형 트라우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형 트라우마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단순 사건의 트라우마.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사건이나 범죄 행위, 자연재해 등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나 가족들에게서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보편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1형 트라우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2형 트라우마는 복합적인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생길 때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뭉쳐서 또 연결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겪는 트라우마. 이런 경우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면 그 사건에만 집중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지만, 이 복합적인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어서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고, 서로 뒤엉켜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장기간 충격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또 어머니가 쓰러지고, 또 우리 자녀 가운데 또 하나가 또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이형 트라우마, 복합적인 충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트라우마에는 여러 가지 각 기능상에 많은 문제점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인지적인 문제, 사고의 문제, 행동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 이웃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트라우마 증상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으로 볼 때는 집중력이 아주 약화된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초점을 잃고 산만해지기 쉽고,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산만하게 되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일터나 학교로 돌아가는 일이 아주 힘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플래시백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사건 이후에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재현되는 거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건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또 떠오르고 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이성의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고 괴롭고 힘들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할 만큼 살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반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어떤 이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또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의 기능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장소나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퇴각하고 철수하고 혼자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겠죠. 또 죄의식의 문제,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하여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어떤 그런 내가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대단히 인지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정상에서 보면 감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다.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의미의 무감각을 느낀다. 마치 슬로모션으로 기능하는 것과 같다. 이들의 사고와 반응이 아주 느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큰 충격 앞에서 이렇게 감각기관까지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하게 되고, 또 사고 반응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현실적인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할 만큼 무감각 증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 감정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노를 느낀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분노의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물론 처음부터 분노를 느끼는 건 아니겠죠. 혼란과 또 비현실감과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한편에서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상,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에 영향을 준 그 대상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드러낼 수도 있죠. 그 다음 이제 슬픔, 사건 이후에 상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다양성 때문에 사람은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마다 느끼는 감정이 불안, 우울, 두려움, 또 죄책감, 죄의식, 여러 가지 감정적인 증상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친 경계심, 트라우마의 성격에 따라 생존자는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도 수면장애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하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고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고 또 반대로 지나친 수면이 와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또 너무 많이 잠을 잔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섭식의 장애,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밥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과다하게 섭취해서 현재의 그런 불안과 아픔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다른 어떤 재미, 흥미가 없기 때문에 먹는 데 집중적으로 빠지는 그런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과 수행의 어려움, 사건 이후에 일상적인 쉬운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네, 어떤 집중력이나 이성의 기능이 많이 왜곡되고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멍하게 있다든지 판단을 못한다든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 상담자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 그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잘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나누어주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실습하고 또 인지하고 실습을 통하여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담자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그런 증상,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관계 철회. 심각한 사건을 경험할수록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힘들고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에 맺기도 힘들어하고 또 혼자 철수해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누구나 철회 현상이 나타나고
또 스스로 사람 앞에 등장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들이 어려워하는 것,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사건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못하면 걱정이 심해진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을 수가 있고 자기를 아껴줄 수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사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초상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또는 자녀가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당분간 그 상실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적을 때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가족들이 함께 여러 명이 며칠간 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어주는 것이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이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힘들어하고 문제가 더 크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긴장, 이 트라우마 경험은 인간관계 일부 또는 전부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이렇게 살려고 외부와 차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민해지거나 논쟁적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또 아주 쉽게 논쟁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갈등을 심하게 겪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트라우마는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충격과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제한하고 제약하고 또 성장을 중단시키고 후퇴하게 만들고 또 한 어떤 단계에서 고착이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에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영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극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정론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한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 트라우마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선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도 안 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인가? 내게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등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발생하죠. 절박한 사건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드러낸다.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종교활동의 어려움,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기도생활, 성경 읽기 등의 평범한 그런 종교활동도 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